안녕하세요. 똘스의 뇌피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고드린 대로 2024년 1분기 아파트 시장 심상치 않다라는 주제로 돌아왔는데요.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일단 미분양 이야기 오늘 좀 할 거예요. 자, 미분양. 뭐 최근 들어서 뉴스 기사 또 나오더라고요. 서울도 4억 할인, 뭐 다시 쌓이는 악성 미분양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이런 거 보면 막 부동산 막 다 망한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일단 미분양이 왜 나오는지부터 알아야 이런 뉴스가 그냥 기사대로 믿어야 되는 이슈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분양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미분양의 문제가 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미분양이 발생하는 이유 일단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일단 기축지역, 원래 살고 있는 기축지역에서는 재건축이 아니라면 좋은 입지 아파트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는 곳들은 대부분 입지가 어떻죠? 예, 좀 불편하고 주변에 인프라 부족하고 좀 외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라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단지가 없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강남 3구, 용산 그 외를 제외하면 일단 상한제가 다 풀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때 주변 시세보다 높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는 케이스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금리가 높고 하다 보니까 주택 투자 열기가 좀 강한 편은 아니에요. 좀 실거주 위주의 시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세 대비 비싼 단지는 뭐 주변에 개발 계획이나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은 막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이런 시장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아직 진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시장을 끌고 가는 건 누구다? 그쵸. 갈아타기 수요자 혹은 실거주자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양의 질이 좋지 않은 입지도 별로고 분양가도 비싸고 이런 지역들이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보더라도 2022년, 23년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이슈가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풀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지를 매입한 회사들이 자기네 입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분양하는 거예요. 비싸게 분양해서 어찌됐든 완판만 나면 되는 거지 꼭 1순위에서 뭐 수백 대 1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뭐 PF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전체 물량의 한 60%에서 70%만 한 4순위 내에 해결하고 나머지 미분양으로 넘겨서 준공 시점까지만 다 팔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양이 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 해보면 영통 지역 같은 경우도 최근 시끄러웠죠. 주변은 아파트 값이 뭐 새 아파트도 뭐 9억, 8억, 10억 뭐 이랬는데 입지가 그렇다고 훨씬 뛰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44을 10억에 분양을 했어요. 안전마진 없죠. 그리고 입지는 아무래도 기존 단지보다 역도 멀고 학교도 멀고 상권도 조금 더 한 스텝 더 멀기 때문에 입지는 좀 그런데 가격은 주변 좀 신규 단지들하고 금액 차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분양이 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순위에서는 뭐 한 7대1, 뭐 19대1, 뭐 3대1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경쟁률을 딱 보고 이거 생각보다 금액이 뜨지 않겠는걸, 확 올라가지 않겠는걸 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계약에 나서지 않죠. 그러므로 계약률 저조로 이어지면서 미분양이 발생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었죠. 수원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에서도 미분양이 나요. 안전마진이 없는 경우. 뭐죠? 매교역 펠루시드. 주변에 새 아파트 혹은 재건축 분양에 성공해서 이미 가격대가 안정세를 이루고 올라버린 주변 새 아파트들이 한 9.5억 정도였는데 9억, 9억 5천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구축들 같은 경우는 뭐 3, 4억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지야 뭐 매교역 펠루시드 뭐 수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원 중앙부에서는 뭐 제일 좋은 입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일단은 안전마진 없이 분양가 9억에 때렸어요. 어떻게 됐죠? 결과는 3대1, 뭐 2대1, 뭐 1.72대1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경쟁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2순위로 넘어가고, 그리고 3순위로 넘어가고, 결국 4순위까지 가죠. 결국 4순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고, 미분양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수원 중앙부의 미분양 이거 좀 사람들한테 좀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가격만 보게 되면 뭐 미분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입지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매교육 펠로시드 입지는 수원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미분양 나는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안전마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죠. 예, 상한제가 다 풀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강남에 뭐 재건축이든 강남에서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하면 경쟁률이 어떻게 나와요? 수만 대, 뭐 수천 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일단 분양이 잘 되고 미분양이 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뉴스 기사에서 뭐 미분양이 또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10년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어때요, 미분양이? 최근 들어 경기는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보더라도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미분양의 추이는 어떻게 될 거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분양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양이 있어야지. 분양. 분양이 있겠냐고, 앞으로. 땅을 시행사들이 사놓은 게 없는데. 그래서 미분양은 현재 미분양 나 있는 것들이 차츰차츰 분양이 없음을 깨닫고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미분양은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반대 기사죠. 앞에 처음에 보셨던 기사하고 정반대의 기사. 뭐죠? 안 팔리던 애물단지 언제 더 나갔지? 예. 수원 영통자에 제가 저 단지 나온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저걸 누가 청약을 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불과 몇 달 만에 완판됐습니다. 수원 매국 펠루시드 좋은 입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죠? 금방 완판됐어요. 미분양 생각보다 물량도 많이 미분양이 났고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했거든요. 근데 지난달 31일 날 마지막 가구가 계약이 완료됐어요. 저층부가 남고 뭐 이런 것도 없다는 거죠. 다 팔렸어요. 안전마진 없어도. 자, 안전마진 없어도 다 팔린다. 자,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 뭐 다 바본가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분양을 받았을까? 바로 이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똑똑한 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이슈냐면 2019년, 2020년, 2021년 요때는 부동산이 굉장히 상승해야 셀 때니까 시행사들이 토지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규 택지나 택지 허가가 빠르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행사들이 PF 일으켜서 토지를 많이 샀어요. 근데 문제는 2022, 23 그리고 지금까지 신규 택지가 없어. 뭐 삼신도시 또 누가 얘기하면 뭐 저는 모르겠고 신규 택지 당장 앞 땅을 사서 1, 2년 내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토지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분양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있어요. 아니 이거를 현재 인건비, 현재 공사비 들여서 이렇게 분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양하면 뭐 전세대 미분양 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택지도 없지만 시행사들이 시행하고자 토지를 매입해 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급 부족이 일어나게 되고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절단나는 사태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이 있어야 뭐 미분양이 나지. 그럼 기존에 미분양 난 것들이 마지막 새 아파트니까 결국에는 안전마진 없어도 기왕이면 옆단지보다는 뭐 새 거가 낫지 않겠어? 이런 심리로 빠르게 미분양 소진율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 미분양이 나는 이유도 알았고 앞으로 미분양이 떨어지는 이유도 알았고 현재 미분양 난 것들이 자꾸 완판을 치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뭐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결론이 뭐죠? 2022년 상반기를 끝으로 아파트 가격은 단기적으로 폭락을 합니다.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22년 하반기 들어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고 금리가 치솟고 그러면서 2023년 한겨울이 되었을 때 부동산은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돌았어요. 당시 뭐 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폭락을 예상을 했고 많은 분들에게 주택 투자를 하지 마라 혹은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주택을 정리해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뭐 결과적으로 1년 뒤에 좀 큰 폭락이 나왔고 일단은 저는 2023년 상반기부터는 주택을 좀 사도 된다. 지금은 무주택자들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실수요분들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23년도 상반기부터 각 지역에
뱀의 머리에 해당하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광교의 대표 아파트, 판교의 대표 아파트, 송파의 대표 아파트, 이런 각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은 빠르게 회복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전고점 금액을 넘어선 단지도 있고 정고점 금액을 회복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각 지역의 대장 아파트에 한해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몸통 아파트들이 움직일 타이밍이고, 바닥은 언제였다? 2022년도 10월달, 11월달, 결국 2022년도 겨울, 2023년도 초, 그때가 바닥이었다. 결국 2023년도 여름이 가장 집을 사기 좋은 타이밍이었다. 돌아보니 그런 거죠. 그래서 바닥은 이미 지났고 거래량 회복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만큼 거래량이 확 늘어나진 않았어요. 왜냐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팔 사람들은 예전에 다 팔았거든 이미.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하고 실거주 위주로만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이라 예전만큼의 거래량 회복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바닥 거래량 찍고 실거주자, 갈아타기 수요자, 또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이 정도 양으로 거래량이 터진다고 본다면 저는 이 거래량 굉장히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뭐 금리 이야기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반기로 가게 되면 뭐 3번 금리 인하든 2번 금리 인하든 하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지만 부동산은 방향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의 방향 자체가 결국에는 현재는 아래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2, 3년, 4, 5년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도 아직 안 늦었다. 이미 금리가 뭐 한 2, 3년 지나가지고 스텝이 한 3스텝, 5스텝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금리가 다 2%대야. 그래서 이제 금리 낮았으니까 지금 부동산 사야지. 지금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미분양 안전마진 없는 것들을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만 좋으면 또 분양도 완판되는 사태가 지금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미분양 시장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또 그 안전마진도 없는 게 완판이 나는지 말씀드렸고, 향후 시장의 공급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의 뇌피셜로는 올해 안에는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하시고, 무주택자분들 청약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좀 자금력이 좀 있는 분들은 청약시장만 계속 볼 게 아니라 매매시장도 같이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아요. 그죠? 너무 긍정적인 생각도 뭐 폭삭 망하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데, 지금 현 시장은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되는 시점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보다는 뱀의 머리가 갔으니 이제는 뱀의 몸통이 갈 차례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고 입지가 괜찮은 녀석들, 즉 대장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거 금액 괜찮은데 하시면 또 적극적으로 매입하시고 이사 가시고 갈아타기 하시고 내 집 마련해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 하반기는 올해 상반기보다 조금 더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름 지나기 전에 조금 눈여겨보시고 몇 개 단지들은 이렇게 침발라서 해놓으시고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아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똘스 뇌피셜 결론입니다. 자, 미분양 매물, 악성 미분양, 지방 쪽은 좀 아직 어렵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지만 좋다면 안전마진 없어도 빠르게 감소한다. 왜? 미래에 신규가 없을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자, 토지 가격 그리고 건설 비용 상승,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앞으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오른다에 배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건설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면 시행사는 수익이 없잖아요. 수익이 없으니까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을 나서지 못하고 그냥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뉴스에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호방건설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호방건설이
부동산 상승기에 택지개발지구 2기 신도시들이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뭔 짓을 했냐면 한진칼을 인수하기 위해서 한진칼 지분을 어마무시하게 매입을 해요. 근데 그 지분 매입한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됐죠? 더블링,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래서 영업이 크게 났대요. 아파트 지어서 난 게 아니라.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건설사들 수익이 안 나고 마진이 없는 상품은 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왜 호방건설이 한진칼을 인수하려 할까요? 네, 아파트 짓는 건설사인데 향후 아파트를 지을 땅도 없고 사업성이 나는 지역도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재건축은 일군 건설사들한테 다 뺏길 거니까. 그래서 먹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대안으로 일단은 한진칼에 대한 지분 인수를 했고 결국엔 성공적이었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기업은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가, 현재 토지가, 현재 인건비로는 아파트를 짓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그들이 원하는 마진을 얻어가려면 미분양, 어마어마한 미분양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 값이 한 1.3배, 1.4배 오르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분양성이 생기니까. 지금은 좀 분양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공급 물량 감소 요인으로 기축주택과 마지막 새 아파트들은 수요가 생기는 거죠. 새 아파트 없대, 분양 없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새 거야 이러다 보면 마지막 새 거들에 대한 수요는 생기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미분양은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회복 상승 초입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도 금리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뭐 상승 끄트머리라고 보기 좀 어렵고 내년 시장, 내후년 시장 보게 되면 아직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는 발생하되 공급은 사라지는 상황이니까 아직 기축단지 중에서 너무 많이 오른 거 말고 뱀의 머리 말고 몸통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눈여겨보시고 침 발라놓으시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좋은 내 집 마련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토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